아까 얘기한 겁니다. 뭐고. 간호사가 부족한 건 거짓말이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간호사가 부족한 건 다 거짓말. 이게 장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체라는 장소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한 지방의 병원이라고 국한을 해서 봐야 될 것인가, 수도권의 병원이라고 국한을 해서 봐야 되는가, 다 다른데. 저는 이 생각을 못했는데 좀 신선하네요. 아 그래?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아 그렇지, 네가 뽑았으니까. 네. 일단 일단 저는 간호사가 부족한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뽑았는데, 간호사가 부족한 건 거짓말이 맞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간호사는 실제로 많습니다. 면허 소지자가, 제가 조사를 좀 했는데 협회 쪽에서 낸 최근 통계,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통계인데 2020년에 약 43만 6천 명이에요, 면허 소지자가. 43만이라고? 네, 43만 6천 명. 그리고 그 1년 전 2019년에는 41만 5천 명이었어요, 면허 소지자. 그러면은 한 해 만에 2만 1천 명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신규 간호사가 매년 2만 명 내외로 이렇게 생긴다. 배출되고 있는데 간호사가 부족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활동 간호사 수가 절반밖에 안 돼서 그게 그 문제지. 2019년 활동 간호사 수는 24만 5천 명, 2020년은 25만 8천 명으로 이렇게 1만 3천 명 차이인데, 배출은 2만 1천 명 됐는데 활동 간호사 수는 1만 3천 명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된 거잖아요. 그렇지. 더 늘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전체 활동 간호사 수예요. 의료기관, 뭐 공직기관, 뭐 보건기관 이렇게 다 합친 건데, 뭐 사업체 이런 거. 근데 의료기관만 놓고 보면은 2019년하고 2020년에는 토탈 1,160명밖에 안 늘었어요. 의료기관만 놓고 본다면 전체 간호사는 이 기간 2만 1,000명이 늘었는데, 그러면은 배출된 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란 거잖아요. 이것만 보면은 간호사가 부족한 게 맞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수는 적으니까. 그렇지. 근데 조금 사고의 방식을 바꿔서 통계청 기준으로 제가 하나 조사를 가져왔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0세부터 그 끝에 있는 뭐 100세 뭐 이런 나이까지 다 합친 거잖아요. 15세에서 64세 노동 가능 인구. 원래는 간호사가 4년제 졸업했으면 보통 23, 24잖아요. 이제 그 사이 인구 데이터는 제가 못 찾았거든요. 15세에서 64세 인구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봤는데 최근 건데 3,667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간호 면허 수가 2020년에 43만 6천 명이었으니까 확률로 따지면은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간호사란 거예요. 그렇지. 엄청난 양의 직업.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전혀 부족한 게 아니란 말이죠. 절대 안 부족해. 근데 그 취업 중인 사람만 놓고 본다면은 2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좀 전제를 바꿔서 간호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이런 환경에서 이 돈 받고 일할 간호사가 부족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말 그대로 노예처럼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거다. 맞아. 그것도 그렇고 병원 자체에서 간호사를 증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여러 증원하지 현실적인 않아요. 문제가 있어서 병원도 어차피 명리를 추구하는 이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는 비영리 단체이지만은 그게 그 일반 사기업과는 의미가 다르더라고. 영리병원, 비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이 그 이익은 추구할 수 있지만 그 이윤을 다른 데 투자 못하고 병원에만 투자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의미의 비영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가에서 아주 절대적인 지원을 해주고 막 이러면 병원이 왜 광고를 하고, 병원이 왜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새로운 교수가 왔는데 교수 연력을 막 소개를 하면서 학사 어디서 땄고 어디 박사 어디 뭐 해외 연수 갔다 와서 이런 광고를 하겠어요?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왜 병원 SNS를 인스타, 유튜브, 페이스북 다 만들어가면 우리 병원은 이걸 잘합니다, 뭐 전문이에요, 오십시오, 이런 광고를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그렇죠. 마케팅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결국에는 인건비 갈아서 돌리는 게 병원이거든요. 간호사가 면접을 보러 와요. 간호사 수가 대한민국에 많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으면은 면접 인성 그런 거 가릴 게 어딨어? 면접 지원하는 사람 다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일단 다 투입해. 우리 간호사가 너무 부족하니까 얼른 들어서 다 일하세요, 환영합니다, 이럴 거 아니야. 일단 해보고 문제 생기면 그때 얘기하라고. 근데 왜 그러지 않는 거야?
병원에서 어느 적정수의 간호사의 수를 잡아두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학병원 거의 다 웨이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호사가 부족하면은 웨이팅이 왜 있냐 이거야. 그렇지. 웨이팅할 시간이 어딨어. 다 들여보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 인건비는 또 어디서 병원이 뭘로 저걸 돈을 벌어요? 수가제겠죠. 수가제에서 또 이 수가제를 어디서 또 심사를 해요? 심평원에서 또 심사를 한다 이거예요. 심평원이 언제적 자료를 가지고 이 심사를 해요? 아주 옛날 옛적 기준을 가지고 와서 아직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저걸 못하는 거야. 이거 의사들도 막 처방 넣기가 힘든 게 이거 왜 처방 넣었어요? 까고. 왜 처방 넣었어요? 까고. 좀 이렇지 않아? 이국종 교수가 왜 그렇게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 병원장은 너 때문에 적자 내는 새끼야 하면서 쌍욕을 받으면서 이국종 교수님이 모든 의지를 잃고 병원을 그만두었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수가에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의사 기록 중에서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어떤 정보가 누락되면은 그 부분에서 수가가 까져요. 그러니까 했는데 만약에 기록 안 넣었으면은 까지더라고요. 그렇지. 그 보험사들도 그렇지 않아? 진단병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진단병이 들어가고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니까요. 진단서를 받으러 오는데 딜을 하러 오잖아. 이래야 보험이 적용된대요. 맞다. 특히 열상 환자 이렇게 찢어지면은 맞아. 피부 봉합했는데 금붕어까지 했다고. 그렇지. 그 내용으로 좀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좀 부탁합니다. 이런다니까 무슨 보험으로 재택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뭐였노? 우리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 간호사가 부족해요. 간호사가 처음에 제가 대한민국이란 장소라고 얘기하고 병원이라고 나누고 서울병원, 지방병원 이렇게 장소에 따라 다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게 장가비가 얘기했던 맥락이랑 비슷해요. 쉬고 있는 간호사가 되게 많아요. 40만 명 이상이면 간호사가 되게 많은 거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병원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받아주더라도 저런 대우를 받고 일할 바에는 일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저도 가끔 들기는 듭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난 이 돈 받고 일을 못 하겠다.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노예처럼 일할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했던 거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럼 나는 왜 일을 하고 있고 얘는 일을 왜 하고 있느냐? 저는 사회연금 때문에 합니다. 저는 진짜로. 시대가 사회가 여기서 내가 뭐 땡강 지긴다고 해서 올려줄 것도 아니고 간호협회 만약에 일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 그러면 굳이 힘든 나이트 킵 안 하고 적당히 그냥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으면서 하겠죠. 간호사라.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말보다는 간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현실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맞아요. 그 간호사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간호사가 어떤 일할 환경 개선이 되고 이러기에는 그 제도가 부족하다. 제도라 하면은 말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안 하다. 그냥 돈이 부족하다. 이래야 진짜 직관적이고 현실 파악이 좀 잘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이 까져가지고 응급실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생책이 나서 이 어디 까였어요. 까여가지고 왔어. 그리고 어떤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는 좀 다쳤지만 내 몸은 멀쩡해요. 그래도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병원에 출입하는 문턱이 얼마나 낮은지. 그 간호사들이 괜히 힘든 게 아닙니다. 교통사고 하니까 예전에 이런 기억 있어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막 진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교통사고 1년 전에 났어요. 그 1년 전에 진료를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사고 날 당시만 보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봤어. 근데 어느 날 어깨, 허리가 아프다고 교통사고 후유증이다면서 온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냥 나이가 드셔서 허리가 안 좋아진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 1년간의 텀이면은 본인이 좀 무리를 했거나 생활 패턴이 안 좋아서 안 좋아진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1년 전에 교통사고 난 것 때문에 후유증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진짜 만약에 0.001%로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0.001%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 생각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게
자동차 보험 체계 때문인 것 같아. 그 보험 제도가 없었으면 그걸로 뭐 아파서 온 것 같습니다. 휴증 때문인 것 같습니다라고 할 것 같진 않은데. 여튼 뭐 제도가 명확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만약에 보험이 없고 음. 자기 돈 내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은 병원 안 왔을 것 같아요. 안 생각에. 오지. 근데 나 뭐 그런 사람들 제가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 제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하면 멍청이일 수도 있어요.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해? 이익이 된다면 하는 게 맞지. 근데 1년은 좀 너무하지 않은가? 1년은 좀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뭐 어차피 판단은 의사의 몫이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간호를 하는 것은 우리 간호사들의 저거니까 뭐 이런 말은 좀 웃기지만 양심껏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것도 이 시기를 잘 가려야 됐다. 물론 저 뭐 병 키워서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방도 중요합니다. 외래를 적절하게 사용하자, 활용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방을 잘하면은 네.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괜히 외래가 있고 로컬 병원들이 있는 게 아니고 동네 병원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간호사가 부족한 건 거짓말이 맞다. 거짓말이다. 또 댓글에 아니다,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도 달릴 것 같아요. 그런 의견 주시면은 재밌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화합의 장을 또 한번 열어봐야지 또. 반박 못하지? 근데 돈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면은.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만의 또 주관이 확고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반박을 또 어떻게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박해 주실 때 항상 좀 통계 자료를 자료를 기반해서. 기반해서 만약 그 통계를 또 올려주시면은 만약에 제가 그 통계를 보고 또 편향된 조사인지 아닌지 예전에 제가 어느 기관에서 했는 조사인지. 예전에 제가 그 병원 간호사에서 그 간호사 평균 근속 연수 이거 좀 편향됐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런 통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좋은 재밌는 얘기를 관점은 다양하고 자료는 다양하니 뭐 이런저런 뭐 팩트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도 좋지. 네, 정말 제가 생각이 잘못됐으면은 인정하고 순종하면 되니까. 그런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YZ 잘생겼습니다. 이런 댓글들은 너무 지겨워요. 다음 거 할게요.